헬스장에 가보면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무거운 걸 쉽게 들지 하는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이게 그냥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정말 타고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근력과 신체 유형 사이에 아주 흥미로운 관계를 파헤친 과학 연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한번 그 비밀을 풀어보시죠. 자, 바벨을 한 번이라도 잡아본 사람이라면 아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무거운 걸 들기에 더 유리하게 태어난 걸까? 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과학적인 답을 찾기 위해 연구자들이 나섰습니다. 2020년에 국제운동과학 저널이라는 곳에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실렸는데요. 이게 바로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과 최대 근력 사이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친 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정말 타고난 리프터가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실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타고난 리프터. 과연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연구자들이 도대체 뭘 밝혀내고 싶었는지 그 목적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러니까 이 연구의 핵심 목표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운동 있죠? 스쿼트,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이 운동들에서 과연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이 더 강한 힘을 내는지 그 관계를 숫자로 명확하게 보여주자.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이런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당연히 아무나 데려다 연구할 순 없겠죠. 정말로 강한 사람들, 전문가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두 그룹의 운동선수들을 섭외했습니다. 한 그룹은 진짜 경쟁적으로 운동하는 파워리프터들이었고요. 다른 한 그룹은 대학 미식축구 선수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그룹 모두 이 3대 운동을 아주 규칙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선수들이죠. 이 표를 보면 두 그룹의 신체적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미식축구 선수들이 평균적으로 키도 훨씬 크고 체중도 거의 30kg 가까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체격부터가 달랐던 거죠. 그럼 연구진들은 이 선수들의 어떤 데이터를 모았을까요? 세 번째 순서에서는요, 이 선수들의 몸을 어떻게 측정하고 분석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진들은 인체 측정학이라는 방법을 썼는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사람 몸의 여러 부위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고 그 비율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이런 뜻입니다. 측정 항목들을 보면 정말 꼼꼼하게 쟀다는 걸 알 수 있죠. 기본적인 키, 몸무게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허리, 몸통 둘레, 그리고 허벅지나 팔 길이 같은 신체 분잘 길이, 심지어 체지방률이랑 근육량까지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분석한 겁니다. 자, 드디어 아마 다들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이 대체 뭘 말해주고 있었을까요? 결과 한번 보시죠. 일단 바벨을 내 몸에 직접 얹고 하는 운동들, 그러니까 스쿼트랑 벤치프레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스쿼트랑 벤치프레스에서는요, 한마디로 덩치가 곧 힘이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BMI가 높고 특히 엉덩이 둘레가 클수록 더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경향이 정말 뚜렷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요, 바닥에 놓인 바벨을 들어올리는 데드리프트로 넘어가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데드리프트의 고수들은 오히려 키가 작고 허벅지랑 몸통 길이가 짧은 선수들이었어요. 왜일까요? 이건 바로 지렛대의 원리 때문입니다. 팔다리가 짧으면 바벨을 들어 올려야 하는 거리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역학적으로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각 운동별로 가장 결정적인 신체 조건 딱 하나씩만 꼽아보자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진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핵심 요인을 추려냈습니다. 스쿼트와 벤치프레스에서는 큰 엉덩이 둘레가 압도적으로 중요했고요. 반면에 강력한 데드리프트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놀랍게도 키의 뒤에서 상대적으로 긴 몸통과
날씬한 허리였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과학적인 연구 결과였는데요. 그럼 이 결과가 헬스장에서 땀 흘리는 바로 우리들, 보통 사람들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연구진들이 논문에서 내린 결론이 이 모든 걸 아주 완벽하게 요약해 줍니다. 몸이 두껍고 넓으면 스쿼트 할 때 발을 안정적으로 받쳐주고 벤치프레스 할 땐 가슴이 높으니 발을 내리는 거리가 짧아져서 유리하다는 거죠. 하지만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그 두꺼운 몸통이 오히려 자세 잡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태어난 뼈의 구조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내 몸이 어떤 운동에 자연적으로 더 강하고 어떤 운동에 좀 약한지 이런 장단점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훈련 계획을 훨씬 더 똑똑하게 짤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뭘 더 보완해야 할지 명확한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는 항상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죠. 예를 들어서 데드리프트를 할 때 다리를 넓게 벌리는 스모 자세로 하거나 스쿼트 스탠스를 더 넓게 잡으면 이런 신체적인 유불리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이건 아마 다음 연구자들이 풀어야 할 아주 흥미로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